자, 중요한 거죠. 포물선과 직선, 포물선과 포물선이요. 자, fx라는 게 있고요. gx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얘가 좀 별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니다.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때 의미들을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 자, y는 얘고 y는 얘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y는 두 가지의 어떤 그래프가 있는 거고요, 별도로. 얘를 너를 뭐라고 지어? fx라고 짓고 너를 gx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fx. 그죠? 그 다음에 gx는 뭐가 될 수 있냐면 gx는 너가 gx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이게 gx야. 지금 fx와 gx가 뭐 요구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큰 거야? x가 큰 거냐? y가 큰 거냐? y가 큰 거예요. 맞아요. 나오는 값이잖아. y가 이거라 했잖아. y가 fx라 했잖아. 그렇죠? 근데 나 꼬맹이 때 나 진짜 반수포자 때 이거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이거 진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고 그냥 알아서 받아들일 수,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기 어려웠어. 이게 뭔 의미인지를 말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x, f, y.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넣어서 나온 함수를 통과해서 나온 게 y구나. 나온 게 y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여하간 그러면 이게 뭐야? y가 이거라는 거, y가 이거라는 거니까 얘는 뭐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야? fx가 gx보다 어디에 있는 거야? 큰 거야. 큰 거에 있어. 근데 y가 크면 y가 크다는 건 어디에 있다라는 거, y가 크다는 건 위에 있음을 뜻하는 거잖아. y가 작으면 아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얘보다 어디에 있더라? 위에 있다라고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지역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가시거나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가심으로 여기가 그쵸? 위에 있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여기가 어디야? 아래에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는 뭐가 되더라? 아래에 있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냥 제가 부등호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 두 그래프에 관한 문제고 fx와 gx가 같아지는 점은 여기가 같나? 아니죠. 여기는 뭐만 성립해? fx만 성립하는 거고 여기는 뭐만 성립해? 여기는 다 gx만 성립하는 건데 여기가 되면 뭐야? fx도 0이고 gx도 0이고 두 값이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걸 의미해서 얘는 뭐야? 이렇게 나온 값이 예를 들면 이렇게 1에서 나왔고 3에서 나왔으면 이 x는 1과 3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교점에서 두 개 있는 값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요. fx가 gx랑 같아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같아지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어떻니? 여기 1번 지점에 알파라고 할까? 알파에서 어떻니? 알파에서는 눈에 보이게도 뭐야? F알파가 G알파보다 어떠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서 같아지는 거야? 여기서. 그렇지? 요 1번에서 뭐야? 같아지고. 여기서 또 2번에서 뭐가 돼? 또 같아지는 게 되겠죠. 그렇죠? 1번이 되면 F알파가 얼마를 갖고 G알파도 얼마를 갖으니까 요 결과값 두 개가 어떻게 돼? 이 결과값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1과 F1 같고요. 2도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럼 같다고 놓은 식의 x는 결국 뭘 말해요? 교점을 말하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같다고 놓은 식을 이렇게 넘기시면 결국 뭐가 되냐면 는 0이 되네요. 는 0이 되면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죠?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 방정식은 결국 뭘 구한다고요? 교점을 구한다라고 하니까 이 식은 뭐에 관한 식이라고 불러야 돼요? 바로 교점에 관한 식이라고 말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같다가 놓은 식은 뺀 식과 같고요. 다시 같다가 놓은 식은 이항하면 무슨 식이 돼요? 뺀 식이 되고요. 뺀 식은 바로 뭐에 관한 식이 돼요? 교점에 관한 식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 부등식에 가시든 증명 파트에 가시든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95%의 지분으로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야? 빼서 뭐하다? 0보다 크므로 증명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거지. 자, 결국 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얘가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두고 얘를 mx 플러스 n이라고 두면 결국 두 개를 갖다가 놓으면 자, 뭘 구한다고요? 갖다가 놓으면 갖다가는 뭘 구해요? 교점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항하시면 요게 되는 거. 자, 이항한 식의 몇 차식? 2차가 되고요. 그렇죠? 오케이. 이항한 식의 뭐에 관한 식이 된다고요? 교점에 관한 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이 식의 근은 뭘 찾는 거랑 똑같아요? 교점을 찾는 거고요. 이 식의 근의 개수는 뭘 찾아요? 교점의 뭐야? 개수를 찾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요. 같다고 놓은 식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약간의 숫자의 모양은 달라지지만 숫자는 달라지지만 결국 뭐가 같아요? 뺀 식과 같죠. 그렇죠? 뺀 식과 같고 같다고 놓은 식은 뺀 식과 같고 걔의 0이 다시 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 그림이 요걸 그린 거잖아요, 님들아. 자, 그러면 요걸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알파와 베타가 되면 다시 알파와 베타가 되면 F알파가 G알파니까 F알파 마이너스 G알파가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알파에서 요 식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그리면 어떻게 되죠? 모양이? 이렇게 되고 몇 차예요? 2차가 되겠죠. 그렇죠? 2차의 큰 모양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2차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다 그려드릴게요. 이 식을 그리면 어떻게 돼? 역시 몇 차가 돼? 2차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자, 알파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베타는 뭐가 돼야 돼요? 역시 0이 돼야 되겠네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내가 요 빨간 선 있죠? 요 빨간 선을 잡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넓이라고 치시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1차로 평평하게 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와 여기와 여기 모양? 그래프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죠. 약간. 뭔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인 볼록함 정도나 이런 건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는 거야? 자, A는 그대로잖아. 그치? 폭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라고. 뭐가 바뀌어요? 여기랑 여기가 바뀌니까 그래프가 약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런 모양의 무슨 조형물이 하나가 있고 조형물 이런 모양의 어떤 블럭이 하나가 있고 블럭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이런 모양이 어쨌든 하나가 있고 여기에 못을 박았고요. 이렇게 있어요. 못만 박았으니까 얘네들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치시면 얘를 이렇게 내리면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걸로 바뀌어요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요것도 움직여야 돼요. 요것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고정 잡은 채로 이렇게 펼치면 아마 요건 내려갈 거고 이것도 살짝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변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요. 요 점은 있어요. 요 점은 어디로 갈까요? 뭐냐면 요 기울기를 그대로 밖으로 빼봐요. 그대로 밖으로 밀어서 마지막 닿을 때까지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마지막 닿을 때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접선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접선. 왜 어려운 말인가요? 지금 내가 접선의 정의대로 했어요. 이게 접선이에요. 어쨌든 딴 게 접선이 이게 접선인데 요거 그대로 빼면 요 노란 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 노란 점의 좌표가 어디로 올까요? 당연히 여기로 와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평균 내시면 가운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좀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얘네들을 평균 내서 가운데라고 하시면 이 가운데가 얘네들의 평균점이 바로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네요? 자, 이 문제가 3차 아니 4차를 가지고 올해 3월 모의고사에도 14번인가? 14번 문제네.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쨌든 뭔지 알겠습니까? 뭘로 나왔냐면 이걸로 나왔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그대로 몰아버리면 여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 다차는 배우지 않으니까 좀 어려우신 얘기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얘랑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뭐 이따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기 점이 여기가 요렇게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라고? 요거의 평행한 가운데가 이 가운데 점이 일로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게 잡고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모양과 같아진다. 이 두 개 완전히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거 자체는 쉬운 걸 수 있다. 요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얘를 이제 때때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분리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게 지금 x-1이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보면 요거를 넘어가시면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보시는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더라. 근데 지금 이거 숫자로 보면 되게 분명해 보일 텐데 이거 숫자로 보시면요. 요거 지금 두 개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넘어가서 얘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얼마랑 얼마가 되니? 1하고 3이잖아. 맞지? 그럼 가운데 얼마냐? 2란 말이야. 근데 얘를 그대로 얘만 따로 그리면 뭐가 돼? 1하고 3이고 가운데 얼마가 돼? 2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자, 이 그래프 요거예요. 동그란 건 어떻게 얼마랑 얼마야? 1하고 여기 2고 요렇게 생긴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지?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두 개 갖다가 놓은 요식을 푸는 거니까 여기 3이야. 오케이? 얘를 가지고 그대로 밑으로 옮기면 1하고 3이 나오고 이렇게 생긴다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2는 어디로 온다고요? 요 2가 여기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2는 어떤 2야? 얘랑 접하는 2가 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숫자로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같다고 놓으니 교점에 관한 거는 뭐야? 빼서 살펴본다라고 하고 fx-gx를 뭐야? 얘를 차함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차함수라고 부르고 뺀 함수라는 건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만약에 어떠한 상황의 문제를 풀 때 얘를 이렇게 떼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떼서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요거를 구할 수가 요거를 수원이니까 잠깐만 소개하면 얘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서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2분의 1을 따로 그려야 돼요. 그러면 뭐랑 따로 그린 거야? 너랑 누구랑? 너랑. 그러니까 넌 어디야? 여기와 여기를 이제 찾는구나.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라 보시죠. 다음이요. 112번인가요? 111번이네요.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자,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x좌표가 하나가 얼마냐?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럼 나머지 요게 이제 주요한 힌트죠. 그렇죠? 소위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뭐 하셔야 돼? 같다고 놓은 거 있죠? 같다고 놓은 것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같다고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죠. 요렇게 풀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곳에 뭐야? 근 하나가 얼마야?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얼마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두 개 더 하시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므로 A는 2가 되고요. 곱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좀 풀이를 잘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따가 x제곱하여. 자, 일단은 상황은 이겁니다. 상황 자체는 그래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x제곱이고요. 4x-2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아유 씨, 그림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요. 자, x제곱이 있고요.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죄송합니다. 죄송. 자, x제곱이 있고요. 4x-2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 두 개를 그린 거고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그렇죠? 그럼 너가 A고 너가 얼마야? B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항상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풀이 보면 아마 이럴 거예요. 자, 4x-2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뭐가 돼? 이 두 근의 근이 되죠. 근. 그렇죠? 근이 되니까 이 하나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은 확실히 있겠지. 그렇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안 나오는데요.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니까 잘 이렇게 지워봐. 그럼 어쨌든 요즘을 뭐라고나? 알파라고 놓으실 거고, 이걸 뭐라고나? 베타라고 놓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건 뭘 구하는 거야? 결국은 알파 베타의 뭐야다? 그치, 길이를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자, 2가 되잖아. 여기서 뭔지 알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2가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케이? 선분 A, B를 구한다고 하니까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나? 개빡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는데 니들이 이렇게 구한다고? 이걸 잘 모르겠어. 너희들이 이걸 구하나 이렇게?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지? 아니 봐봐,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이 점하고 이 점의 길이를 구하려면 맞지? 그리고 이게 알파야, 이게 베타잖아. 그치? 뭐 쓸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시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그쵸? 그럼 요 점을 구해야 되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야 되네요. 그쵸?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제곱하시고 4알파 베타 하는 거죠. 맞죠? 16 하시고요. 4알파 베타 8이고요. 루트 걸었어요. 이거 할 줄 알죠? 오케이, 좋아. 그럼 얼마가 돼? 2루트 2가 되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얼마가 된다고? 루트 8이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 여기는 어떻게 구해? 혹시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는 거 찾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은 잘 봐봐.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아니 요것만 있어도 잠깐만. 아니 뭐냐.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버벅거려?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네들이 내가 1번과 2번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한 2번을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 2번이 고3 때까지 무지하게 많이 써. 2번 좀 익혀라 이거야. 내가 작년에 했더니 작년에 애들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 모르는 니들이 이상한 거야 라고 했는데 여튼 이제 뭐냐면은 이게 알파야, 이게 베타야. 1번을 할까? 1번을 하는데 너희들 지금 1번을 아느냐의 문제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알파 제곱이 되기도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맞잖아. 또 얼마가 되기도 해? 4알파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교점을 알파 콤마 4알파 마이너스 2로 놓든가 아니면 알파 콤마 알파 제곱으로 놓든가 둘 중에 아무거나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다음에 여기도 놓잖아. 베타 콤마 베타 제곱으로 놓든가 아니면 베타 콤마 4베타 마이너스 2로 놓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내 말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좋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아까 계산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제곱하시고 그치? 4알파 베타하고 루트 걸면 되는 거니까 뭔지 알겠지? 요거는 여기까지 안다고 치면 이게 얼마야 루트? 이제 8이 되니까 네가 루트 8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랑 뭘 뺄래? 4베타 마이너스에서 이거 4베타 알파 마이너스 1을 빼든가 아니면 베타 제곱에서 뭘 빼든가 알파 제곱 빼든가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베타 제곱에서 알파 제곱을 빼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9해놨잖아. 다행히 루트 8로. 그럼 베타 플러스 알파는 얼마가 되니? 4가 되니까 4 루트 8이 되겠네. 맞니? 그럼 루트 8이고 여기 4 루트 8이니까 피타고라스 걸면 얘가 나오겠네. 뭔지 알겠어? 이해하시겠어? 아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거 좀 생각해 보자고. 이거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아. 왜냐면 네가 이걸 모를 때가 거꾸로 줄 때가 핵심이야. 얘를 거꾸로 줄 때가 핵심이거든. 뭐냐면 얘들아 봐봐. 아씨 내가 더워서 잘 익혀 써라. 꼭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보여야 돼. 이건 보여야 돼. 여기 얼마야? 구하니까 루트 8 나왔잖아. 근데 그럼 네 눈에 있어. 정보가 있다고 네 눈에 이미. 기울기가 얼마야? 그치? 기울기가 얼마야? 4라고 돼 있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A면 여기가 얼마가 돼? 기울기가 4면? 4A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4라고 돼 있으니까 이 길이 얼마가 돼? 4 루트 8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그냥 한 번만 걸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 피타고라스 걸 필요도 없어. 여기 4배잖아.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얼마니? 루트 17이야. 이거 안 구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울기 4야. 그럼 여기 얼마야? 루트 17이라고. 만약 그럼 여기가 루트 8이면 여기도 얼마 하면 돼? 루트 8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어? 오케이, 좋아. 이게 아니라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런 100%야. 루트 20이거든? 그러면은 너가 2야. 알파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하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 2야. 왜지? 기울기 얼마야? 얼마니? 사실 A, 2A 필요 없어. 그냥 1로 잡아도 돼. 어차피 A, 2A면 피타고라스 써보면 아는데 피타고라스 써봐. 이거 1이고 2라고 해도 되잖아. 1대 2를 쓴 거야. 1대 2를 그냥 모르니까 1, 2면 여기 얼마가 돼? 피타고라스의 루트 5잖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5A라고. 근데 이 길이가 얼마래? 루트 21에 A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2 루트 5니까. 그러니까 너 얼마야? 2구 너 얼마야? 4라는 거야. 이걸 거꾸로 알려주는 거야. 다시 변기를 알려주면 뭐 하라고? 기울기를 아무거나 잡고 쓰면 되고, 그치? 기울기를 잡을 때 여기를 그냥 얼마로 놔? 1이라고 놓으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를 1이라고 놓으면 여기 개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비율이야. 너가 1이야. 너가 얘를 3이야. 여기 얼마야? 루트 10이야. 자, 비율을 내가 뭐라고 넣었어? K, 3K 이렇게 놓았잖아. 루트 10K야. 그럼 이 길이 가지고 이 길이를 거꾸로 조립해서 알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아예 제가 그 기출의 아이디어라고 그 3학년들 수능 수업하는 교재에 보면 기울기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따로 써놨어요. 기울기가 주어진 뭔가가 보이면 그냥 여기 잡고 바로바로 풀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그래프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가 2x야. 그럼 너 알파라고 잡으면 너 알파 플러스 1, 여기가 만약에 루트 5라고 주면 너는 알파 콤마 베타라고 놓으면 이거 1이고 이거 2니까 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잡고 그냥 풀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를 알려준 건 길이를 알려주고 기울기 정보를 주면 사실을 뭘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얘네들을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 이거고요. 1번. 그럼 같은 이유로 하나만 더. 직선이 나올 때 기울기 1자리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이 숫자는 무조건 얼마가 뜨겠어? 좀만 생각해봐. 기울기 1이야. 기울기 1이란 건 뭐야? 얼마야? 45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루트 2 단위가 나오는 건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y는 x 어쩌고야? 4루트 2야. 무슨 얘기야? 너 얼마야? 4.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루트 2 단위가 나오는 건 다 우리한테 너 뭘 갖고 푸세요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y는 x는 특별히 또 45도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의미한다 정도는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진짜로 엄청 중요해요. 고1, 고2, 고3 통틀어서 계속 쓰실 거예요. 기울기를 가지고 거꾸로 역산하는 거. 자, 이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평행이란 거 자체를 중학교 때 배우네.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배워요? 배우면 나올 수 있죠. 배우면 내도 돼요. 그래서 넣어놓긴 했거든요. 얘와 접하고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대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로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뭘로 그리라고 했어? 그냥 꼭지점 가지고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x-1의 제곱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빨리빨리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남겨두고 어쩔 수 없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1,2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2x 플러스 1이니까 1 넣으면 3 나오니까 여기 위를 통과하면서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얘와 뭐 하되? 얘와 평행하다고 했죠. 평행하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죠. 그쵸?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중학교 때 한다고 그랬지? 맞나? 아 모르겠어. 아 근데 그 상관없이 막 출제하시잖아. 그래 나도 넣었어. 어쨌든 간에 평행하니까 내가 요렇게 하나 만드실 수 있지. 맞지? 내가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어. 맞습니까? 자 그러면 y는 뭐야? 평행하고 그 다음에 모르니까 b 남겨두셔야겠죠. 그쵸? 원리대로 푸시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맞습니까? 두 개 모아야 돼? 같다고 놓으셔야겠지. 그치? 같다고 놓으시면 근이 몇 개여야 돼? 같다고 놓은 식에 근이 몇 개면 되는 거야? 흰색과 노란색 근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그치? 이 3-b가 얼마면 되는 거야? 4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그치? 그럼 3-b가 4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